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시 구간 좀 버텨줄까 기대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강했다가 지금 윗꼬리가 형성되는 좋다만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쪽부터 보시죠. 먼저 게임즈 질문을 드릴게요. 윗꼬리를 달거나 혹은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주목받았던 펄어비스도 지금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된 모습인데요. 게임 하면은 파노라는 키워드만 나오면 즉각적으로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오늘 장은 그다지 효과가 예전만 같지는 않습니다.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게임주를 투자를 할 때 뭔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게임 업계에서도 동행을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중국 파노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시 나왔지만은 게임주들은 대부분 다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중국 당국이 작년 7월 이후로 8개월 만에 이제 신규 파노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꺼내게 되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26일 정도에 중국에서 흑색 사막 모바일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급등을 했는데요. 다시금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덩치 큰 이런 게임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는 좀 긴 음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8%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 감소 전망 소식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대변수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보수적이나 중립적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되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위메이드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음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61선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 이하로 가격을 좀 보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분위기 반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수는 있으나 어쨌든 상단은 좀 막혀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에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섹터에서 그 해답을 좀 찾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게임 섹터 전반으로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보시네요. 그리고 또 윗골이 형성되는 힘이 빠지는 종목이 또 시멘트가 있습니다. 장초반 가장 강한 종목군이었는데 지금은 고려시멘트도 원래는 한 20% 가깝게 올랐는데 지금 상승 탄력이 반토막이 됐습니다. 9% 정도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시멘트 쪽에서도 성신양회나 한일현대시멘트 이쪽 오르기는 하는데 탄력 둔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3월 말부터 해서 유연탄 가격 급등 때문에 시멘트 가격들이 좀 많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판가 인상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테마성으로 이런 수급 교란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이렇게 올라갈 경우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하루 이틀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멘트는 그것을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윗꼬리 달고 대부분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위에 있는 가격대에서 보여지는 매물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테마주 특히나 이제 단기 자금들이 이런 쪽으로만 일단은 랠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계속적으로 저는 짧게 잡으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9% 가까이 상승했지만은 윗골이 달면서 이제 음봉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위협 속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돌파보다는 횡보 또는 약세를 좀 생각해야 되는 이런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웬만한 이런 유연탄 가격 급등과 이런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하면서 올라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시멘트만 예로 든다고 한다면 3,000원대에서 어쨌든 5,000원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해서 차익 실현 이슈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최근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새로운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계속 좋은 쪽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들 여전히 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들은 장 초반에는 약세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더니 지금도 시장 대비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으로 플러스권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수주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1분기 수주가 굉장히 호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주로 인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치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LNG선 같은 경우는 국내 기술이 글로벌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평가를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수주는 호황인데 인력난이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후판값도 치솟는 것이 조금은 리스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상승한 이후에 3월 초까지는 주가 모습이 좋았다가 횡보내지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조선업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STX 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오늘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는 7.6%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비슷하게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윗꼬리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연속성을 좀 가지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3월의 고점을 넘기기에는 조금은 리스크 부분도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또는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차트 모양이 저는 조선업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STX 엔진처럼 부품업체가 됐든 또는 완성 업체, 제수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 됐든 아마 박스권의 모양을 갖추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수주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은 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언론 내용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주라는 부분에 반응을 하는 거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오늘 장의 포인트는요? 네, 오늘장 포인트는 물가 지표 확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중국 쪽에서 발표된 물가 지표가 굉장히 또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물가를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계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이런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테크주들, 기술주들의 흐름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빅테크주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하락이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까지 급등해버리는 이런 부담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단은 제한됐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셔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만 지금 보더라도 지금 2670 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되는데요. 지금 3개월 정도 차트만 보더라도 다시금 최근에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최근에 있는 저점을 깨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또 가파른 돌파도 생각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는 확실한 박스권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4월이 그런 게 아니라 2분기면은 4, 5, 6 내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지금 일단은 지수 전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5, 6월에 대한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단은 계속적으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벗어나면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2분기도 답답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종목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요? 네, 오늘 추천주는 의류업종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재실업이다라는 이제 의류 OEM 업체 한번 가져오게 되었고요. 최근에 뭐 차트 모양 자체가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게 되는 이런 종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4억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6.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존에 이제 마트 바이어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오더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매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니트 의류 위주의 이런 공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기능성 의류도 이제 변화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류 비용 상승이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수주 모멘텀으로 지금 커버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요. 가격에 대한 이런 정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 상승은 커버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차트 모양에서는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최근 5, 6거래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까지 현재가에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봉상에서는 이미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로감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주봉상의 돌파가 상승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앞자리 숫자를 바꾼 31,000원까지 일단 우선 보시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는 늘 많은 관심을 받는 의류 OEM 업체 한세실업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26,600원이고요. 지난 2019년에 기록했던 고점 부근까지는 갈 거다 31,000원 목표가로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